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공화국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대우조선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우조선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점거농성을 시작을 한 것이죠. 당시에 하청노조 부위원장, 부지부장은 조그마한 0.3평 정도 되는 그런 철제 감옥에 들어가서 31일을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명은 15m 되는 고공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1일간 농성을 진행했죠. 당시에 이러한 그 하청노조 지회 회원들의 어려움, 절박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파업으로 인해서 총 8천억 원의 이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우조선의 원청 노조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 파업 때문에, 하청노조의 파업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노노 갈등까지 지금 벌어진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 조항에는 손해배상,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해주는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법 파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지상에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 파업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란봉투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법률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중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봉투법은 민법상의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완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여인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를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법의 공동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그 법리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60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를 가했을 때는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항에는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부진적 연대 책임, 모두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파손했다고 할 경우에 그 기계를 파손해서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 B, C 모두에게 10억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억 원씩 청구해 30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이 되면은 이게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A에게서 5억, 이쪽에서 3억, 2억 이렇게 배상받을 수도 있고 또는 A로부터 10억 원을 배상받아서는 나머지 B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되 A가 B씨를 상대로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760조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다 복면을 쓰고 기계를 파손해서 누가 실제 기계 파손을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 그때도 아까 제가 얘기한 760조 2항에 따라서 세 사람에게 똑같이 부진적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 책임의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그럴 경우에 각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ABC가 불법 파업을 해서 10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상 일반 법리에 현재에 의하면은 각 10억 원씩을 청구할 수 있고 10억 원을 배상받으면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은 A는 6억, B는 4억, C는 2억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AB 6억 4억 배상 책임을 물은 AB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C만 재산이 있다. 그러면 C는 아까 2억 제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총 2억밖에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는 10억인데 배상은 2억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됩니다. 또 ABC가 아까와 같이 그 공동 불법 행위를 했는데 AB는 예를 들어서 뭐 A는 노동조합의 조합장, B는 또 뭐 노동조합의 간부, C는 노동자 일반 노동조합 평조합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책임의 경중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통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가벼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6억, 또 조합 간부는 4억, 평조합원은 2억이라고 했을 때 평조합원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2억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행위를 만약에 그 C라는 평조합원이 했다 그러면은 C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합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A나 B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불합리한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책임이 감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에, 불법 행위에 쉽게 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경우에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합원이 내가 실제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것을 증명을 해서 나는 실제로 10억의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걸 증명을 해서 자기 책임을 경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책임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 책임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맞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재산권도 헌법상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 불가침의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공공복리의 필요가 있고 국가 안전보장의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을 할 때도 필요한 최소 한도로 제한을 해야 되고 각 기본권 간의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 법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아무런 적어 없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소위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지금 법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3호에 의하면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은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의 개념 자체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하청기업, 재하청기업 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기업, 재하청기업도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많은 하청기업, 재하청기업들이 단체교섭을 요청을 했을 때 원청기업에다가
원청기업은 항상 내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배 개입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돼버리면은 단체교육에 응하지 않았을 때 아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청기업에서 요청하는 모든 단체교섭에 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걸 거부하거나 해태했을 때 나중에 지배 개입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노란봉투법의 법적인 문제는 쟁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익 분쟁을 넘어서 권리 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쟁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거기에 있어서의 이익 분쟁, 경제적인 분쟁, 거기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분쟁 상태가 생겼을 때, 그때 쟁의행위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 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만 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은 임금 인상률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든지 단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쟁의행위에 대해서 파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파업의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장차는 고유한 경영권 이런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간다면 정치적인 견해, 정치 파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것도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은 많은 이런 법률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4년 동안에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손실액이 최소 4조 1,400억을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떠냐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은 국내의 연간 실질 GDP 이게 매년 4조 원씩 줄어드는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가 16,000여 개, 중소기업 일자리가 4,000여 개가 사라진다. 매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개혁을 하고 경제 시스템을 효율화시켜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렇게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 스스로 이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은 경제계와 노동계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노란봉투법은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도 하죠. 제2요구권을 행사하셔서 이걸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국가 경제적인 측면, 또 법률적인 위헌성이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정말 우리 사회 전체의 폭넓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률의 통과에 반대를 했고 지금 대통령께 제2요구권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취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